안녕하세요. 안홍구TV 8월 10일 수요일 방송, 저는 진행을 맡은 시사부로 김선생입니다. 제 옆에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안홍구TV의 주인장 시몬산님 나와 계십니다. 예, 시몬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사람을 만나면 그 피해가 없는지 건강하신지 안부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 뭐 비 피해 없으셨어요? 예, 지금 뭐 저희는 시골이라도 네. 이번 비에는 크게 피해는 없었는데 저 지난번에 이제 바람 피해가 있어 한번 나무가 큰 게 하나 쓰러졌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는 아직까지 그런 피해는 없는데 앞으로 이제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네. 왜 그때 당시에 2011년도인가요? 네. 그 당시에 왜 저 우면산도 네네네.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한 네. 다음에 우면산이 그 한번 또 그 산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그때 당시 마침 오세훈 씨가 그 당시에 뭐 무상급식으로 물러나고 네. 박원순 씨가 되면서 그 네. 뒤치다거리를 박원순 씨가 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마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이 비가 이렇게 좀 크게 오면은 우선 폭우 피해도 있지만 네. 집안이 좀 약해지거든요. 네네. 그런 산사태 같은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네네. 집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래갖고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지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방송 시작하고 있는 11시쯤 되니까 좀 하늘에 먹구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늘 방송 끝날 때 피디님들이 또 홍대 빗소리 하면서 빗소리 틀면은 방송 끝나고 때리려고요. 짜증나. 네. 예전에 그 홍대 빗소리가 참 편안하고 이제 잠자는 소리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끝날 때 빗소리 나면 화들짝 놀라서 깨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음악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 불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무서운지는 그럼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럼 불놀이야 이런 거로 그냥 네. 그랬더니 저 PD가 감각 없이 눈 밟는 소리를 올리겠습니다. 이따위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 불 둘 다 겁나긴 하는데 물이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원래 불은 지나가고 난 자리에 남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은 지나간 자리가 원래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주팔자를 제가 좀 검색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 물기운이 되게 많대요. 수기운.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작은 수기운인데 여러 개가 모여갖고 물기운이 좀 크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사주풀이를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이 물난리도 다 윤석열 때문이 아닌가. 아, 수제다 그 수제 자체가 윤석열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그 샤머니즘 잘 좋아하고 믿는 정부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냥 조롱하고 비판해도 그쪽에 좀 생겨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통계 자료를 좀 보니까 피해 상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틀 동안에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아, 그 저도 이제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그 동안에는 대체로 수재라고 하면은 저기 강원도 쪽에 네네. 그 수재가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경남 쪽에 이제 네. 낙동강 하구 쪽 그쪽으로 해서 수재 이야기들이 우리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네. 2020년도에 수재가 한번 났죠. 그때는 호남 쪽이 네네네. 맞습니다. 뚝이 무너져가지고 한번 그때 네. 수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수재가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수재가 난 거는 2009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아마 그 강남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마 컸고요. 그보다 더 전에는 옛날에 마포가 원래 그 마포 나루가 되다 네. 보니까 강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에 수재가 이제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쭉 지나온 걸 보면은 서울에서 수재가 난 거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여가지고 네네. 한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사망자가 벌써 12명이나 나왔고요. 큰 그리고 일이죠. 실종자 7명, 부상 9명.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재산 피해는 최소 한 658억 정도가 될 거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원래 재산 피해는 되게 소규모로 잡잖아요. 자료가 지금 한번 올려주시죠. 자료를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통계치를 이렇게 좀 봤더니 재산 피해는 658억인데 훨씬 더 넘을 것 같고요. 아마 자동차 값만 해도 5천 대가 지금 자동차가 네네. 그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 뭐 그 수리해서 쓴다고 해도 네. 요즘 또 전기차들이 또 많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 물에 빠지면 전기차들은 거의 못 쓰게 된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전기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외제차가 그중에 1,000대라고 해요. 네. 그, 저는 근데 되게 나쁜 사람인가 봐요. 전 뉴스에 이제 외제차가 이렇게 침수되는 거를 보면서 사실은 속으로 살짝 즐겼어요. 살짝 아우 나도 못 갖는 거 너도 못 가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인데 근데 특히 이제 강남에서 오늘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방에 강남에서 왔어요? 아니요 저기 그 여의도에서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님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기사님도 솔직히 자기도 그런 생각 좀 들었다. 강남에 갔더니 뭐 BMW고 벤츠고 길거리에 다 서 있고 그러는데 약간 좀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하튼간에 뭐 누구에게나 뭐 재산은 소중한 건데 이 재산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번에 지금 그 피해 원래 예상액은 그 훨씬 더 적게 집계가 되죠. 네. 그 집회 같은데도 추산 뭐 몇 명 할 때는 훨씬 적게 되듯이 이게 피해액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확실하게 그 최소 이 정도는 된다라고 네네. 할 때만 하는데 요번은 엄청나게 뭐 아마 재난 지역 선포를 해야 될 정도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네네.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시청자는 훨씬 더 많은데 구독자도 최소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홍구 TV 구독자가 지금 현재 21,800명 정도를 찍고 있잖아요. 1,900명. 1,900명. 되게 민감하시네요. 네. 실제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한 10배 정도는 더 될 텐데 구독하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을 또 아직 안 하셨으면 한번 이짬에서 쫙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마다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 특히 이제 우리 민주정부일 때는 언론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런 타이틀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도 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 네. 사실은 굉장히 어떤 상투적일 정도로 지겹게 나오는 그 키워드가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지금 이 수재에 대해서는 인재 성격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이틀이 걸리는 거를 못 봤어요. 그게 이제 언론의 호작질 네.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인재로 우리가 규정을 해도 될 만한 것이 네. 2009년도에 그때도 오세훈 씨가 시장할 때예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최초의 그 수해 방지용 하천 관리 하수 관리 네. 여기 예산이 그 당시의 돈으로 한 460억인가 70억 정도 네. 돼 있었는데 그거를 5년 동안 계속 줄여가지고 마지막에는 한 60억 정도 선으로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네. 결국 그게 인재지 뭐예요. 그렇죠. 그때 저걸 전부 다 줄여가지고 뭐 그 세빛 동등섬인가요? 네네. 뭐 그런 쪽으로 아마 돌리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 거 하고 이번에도 지금 2020년도에 오세훈 씨가 21년도에 됐죠. 네. 21년 되고 올해까지 지금 한 800 몇십억 900억 정도를 줄였다라고 900억 얘기하죠. 가까운 예. 돈을 줄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줄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런 네, 일이 네, 발생한 네. 거죠. 그럼 정말 그러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은 가장 서민들 가장 그 좀 어려운 네. 우리 그 소시민들이 보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그 돌아가신 그 가족들도 보면은 정말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시기에 비가 오니까 뭐 어디 캠핑이나 갈까 뭐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뭐 다른 일을 하는 걸 낭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반지하에 살고 뭐 하수구가 역행하고 막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예전에 우리 되게 화제가 됐던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기생충에 보면은 주인 그들은 되게 잘 살고 거기서도 이제 캠핑 간다고 주말에 갔다가 비가 많이 와서 캠핑을 안 가고 도로 이제 귀가를 하는데 이 일가족들이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막 그 고생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딱 지금 이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 특히 이제 뭐 뉴스에도 보니까 뭐 변기에서도 계속 뭐 검은 물이 막 역류해서 올라오고 했다라는 걸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재해도 어떤 사회 계급에 따라서 감당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되게 실감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대통령이라는 자는 가서 네. 거기 또 뭐 왜 못 피했냐고 그렇죠. 옛날에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못 살아 나왔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다 꺼냅니다. 다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찾기가 힘든가요?
7시간 만에 나타나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배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네. 참 제가 이제 그 사망 사건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요번에 그 인재다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그 대응과 정부의 대응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분명히 대통령이 근무를 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갔고 제가 이제 사망자 관련된 사건만 타임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월 8일입니다. 12시 2분입니다. 경기 시흥시 신천동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철근 절단 작업 중 감전사. 17시 40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로 52세 여성 사망. 18시 5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북측 서달산에서 63세 동작구청 공원 녹지과 직원이 가로수 정리 작업 중 감전사. 이미 이때까지만 해도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망자가 이게 지금 비로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됐을 상황인 거잖아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 기상청에서 네. 이 일기 예보가 나옵니다. 네. 오늘은 뭐 그 시간당 뭐 몇 미리 네. 뭐 예를 들면 80 몇 미리가 넘어가면 완전 그 엄청난 폭우라고 보고 그 재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미리 예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 그렇게 되면은 정부 종합 상황실이라는 데서 이미 네. 비상사태로 상황실이 꾸려지고요. 네. 그 전체 그 지역 지자체나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그 예보를 막 보내는 실제로 그럼 나갔을 거예요. 네네네. 예보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대통령이 퇴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 바로 상황실로 가거나 위기관리센터에 가서 정위치해서 네. 그 각 그 관련 부서의 장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미리 챙겨라고 하거든요. 아마 문재인 정부 그까지는 그런 일이 아마 그 일상적으로 행해졌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이야기하다 그쪽으로 지금 흘렀는데 네. 그냥 퇴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 좀 많이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좀 반성을 했어요 이번에. 워라밸을 좀 지켜야 되는구나. 아니 무슨 근데 수가 있어도 퇴근 시간이네 이렇게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워라밸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하려면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보통 그 대통령들은 사실은 퇴근 자체가 이제 청와대에 있으니까 퇴근이라는 게 없고 거기서 사실 1분 거리에서 그렇죠. 뭐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천천히 걸어와도 한 3분이면 충분히 와요. 근데 그런 정도로 그 가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대통령이라는 그 무게가 감당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건데 겨우 거길 나와 가지고 네. 지금 뭐 오늘 뭐 자기 그 아파트로 가 가지고 네. 그것도 아파트 17층이면은 다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나는 괜찮지. 뭐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와 비 많이 온다. 다 뛰어 이러고 있었지 않을까? 술 한잔 먹으면서. 근데 그 17층이면은 아마 그 거기가 또 높은 지구예요. 그렇죠. 지대 네. 그저 네. 법원 그 바로 옆이라 네. 거기가 제일 이렇게 언덕으로는 제일 꼭대기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것도 17층까지 올라갔으니까 웬만한 데보다 전망이 다 잘 보일 거예요. 네네. 그럼 밑에서 물이 어느 정도 차고 한강이 어떻고 이런 상황 거기서 한강도 아마 보일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지휘를 하셨나 보네요. 한강 가지고 지금 아니 왜 그 아크로비스타가 무슨 통제 그 상황실이냐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이렇게 나는 보면서 지금 지휘하고 있다. 근데 그 봤으면은 근데 그 가기 전에 네. 아파트를 가기 전에 저지대 아파트는 침수되는 걸 보고 퇴근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좀 이따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20시 29분입니다. 당일 8일 날.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 사망. 그게 8시 반인 거죠. 한참 이제 퇴근해서 집에서 이제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이분들을 다음 날 찾아가 갖고 뭐 위로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무슨 과정으로 사망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동네 아저씨가 네네네네. 지나가다가 네. 아유 참 안 됐네. 그냥 네. 아이 나도 그때 상황 좀 알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정말 참 그 대통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격 미달 아닌가요?
제가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어제 그 엄청난 것이 그 서초동에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은 지금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된 주변이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 현장에서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그 남 이야기 하듯이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동네 동장 역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자기 동네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자기 집은 괜찮다. 네. 근데 남 집은 차고 있어. 음. 대통령이 그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가족 세 분이 돌아가신 케이스는 한 5분 10분 안에 그 하수가 역류하면서 물이 차올라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쳐들어와서. 물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문이 안 열려서 그러니까 방에서 못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5분 10분 사이로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으니까 반지하 방에서 이 방충망을 뜯어서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119에 계속 상황 접수를 했다 그래요. 그 전화로. 전화로. 근데 119가 전화가 폭주하면서 3시간 동안 출동을 못 했대요. 그리고 당시에 할머니, 그러니까 이 사망하신 분이 40대고 따님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또 병원에 마침 입원해 계셔가지고 이미 어머님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거 침수지대일 수 있으니까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우리 집 애들 좀 구해달라고. 근데 이미 다른 분들도 상황이 뭐 녹록지 않을 테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익사를 하신 걸로 보여요. 근데 다음날 대통령이 와서 생지옥이 따로 없네. 이 물 차는데 뭐 한 시간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싫어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거는 너무 성의 없고 너무 벌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면요. 네. 사실 그런 자리에서 해야 될 말과 가려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속 마음이 지가 진짜 그랬다 하더라도 네. 그걸 숨겨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참 되게 솔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대못으로 돌아올지 그걸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네. 참 진짜 그 무정부 상태다라고 이제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인터넷 공간에 계속 나오는데 그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라서 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나. 이제 여기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역할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정부 상태라고 보통 쓸 때는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국가 그를 하는 그런 집회나 이런 걸 할 때 네. 그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무정부 상태를 보통 우리가 그렇죠. 무정부 상태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생기는 무정부 상태거든요. 네네.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의 무정부 상태. 정말 정부가 필요가 없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각자 도생인 거예요. 네. 너가 알아서 살아. 정부는 뭐 너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없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배수구가 보통 많이 막히잖아요. 쓰레기들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배수가 좀 원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남성분이 그 배수구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오물을 막 제거하시는 거를 또 주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실제 영웅이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 예. 그래갖고 저거를 이제 지나가는 사진이구나. 분들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진짜 이번 그 수재 현장에서의 영웅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그 칭찬들을 하시거든요. 하다못해 소시민도 저렇게 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집에 가가지고 뭐 전화로 뭐 지시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갑론을박이나 하고 있으니 그것도 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네. 뭐
그 변명하는 걸 난 대통령실 변명하는 게 물론 그 사람들도 참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네네. 변명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분노를 원래 그 때리는 뭐 누구보다도 말리는 누가 더 밉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대변인들의 변명이 더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는 것 같아. 그렇죠. 뭐그 갈라고 했는데 뭐 처음에는 변명도 자꾸 달라지잖아요. 네. 발이 묶여서 못 간다. 발이 묶여서 못 간다고 했다가 실제로 보니까 텅텅 터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또 뭐 그 인터넷 그 언론사에서 가서 직접 네네네. 그 자리 다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엔 또 경호실 직원들이 힘들까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재난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전쟁이 터져도 경호실 직원들 때문에 갈까요? 공무원들 의전한다고 힘들게 한다. 아니 지금 재난이 지금 발생했는데 무슨 의전이 무슨 필요하고 거기에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네. 지금 재난 상황 사람이 죽나 사느냐인데 거기 의전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혹시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왜 중국의 소수민족 보면은 예전에 발이 작아야지 예쁘다라고 그렇게 뭐 전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김건희 씨가 진짜 발을 묶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너 돌아다니지 마 하고 전적으로. 전족.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발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지금 이제 그 변명 얘기하시니까 오늘 중국의 그 소수민족이 아니고 예 그 한족 한족들이 그랬던 한족들이 건가요? 그래 한 거예요. 아, 참,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시민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냐고. 이걸 실제로 그걸 실제로 시민수석이 오늘 아침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진짜 이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시스템도 지금 전혀 안 갖춰져 있지만 네, 그 구성원들조차도 정말 훈련이 안 되고 네,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로만 그렇죠. 구성해 놓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럼 무조건 비가 오든 전쟁이 나든 그럼 퇴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 이 재난이 뭐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도 대통령은 집에 가서 그냥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발 묶기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그날 몇 시에 퇴근했는지를 계속 찾아보는데 그 자료는 좀 못 찾겠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집권 초기에는 그 출퇴근 기록부라고 하는 거를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재미삼아 만들었었어요. 출근 시간 9시 10분, 출근 시간 9시 15분. 근데 퇴근 시간은 무조건 저녁 6시인 거예요. 늦게 출근해도 저녁 6시. 계속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자료를 공개를 안 해갖고 사람들이 못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날도 그렇게 딱 칼퇴근을 하지 않았을까. 참왜 했죠 대통령을? 지금쯤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100%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휴가도 못 가, 술도 못 먹어, 빵도 못 사. 퇴근했는데 계속 나오라 그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야 이거 진짜 삶의 그 질이 너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시민수석이 왜 저런 이야기를 왜 하죠? 어디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한 건가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 그 MBC KBS 최강 시사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부랑 이렇게 프레임을 잡은 것 같아요. 이 재난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정쟁으로 이용한다 민주당들은. 그러니까 쟤네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관절을 짚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아크로비스타에 가 있는 건데 그것 가지고서도 뭐라고 한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혹을 떼려고 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 혹을 붙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전혀 대통령이 될 줄 몰랐던 그 캠프의 사람들이 네. 지금 전부 청와대에 가 있지 않나. 정말 조금이라도 준비가 됐으면 저런 소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전부 똑같은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저렇게 뽑았던가.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네, 제가 워딩을 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또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시장 등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 강수석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퇴근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고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이 퇴근할 때는 저희도 다 일상적으로 약속도 가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러니까 네. 그 밑에 뭐 마포구 정량인가요? 네. 전집 전집 가서 그것도 그냥 몰래 먹으면 누가 알아요? 네. 그걸 갖다 페이스북인가 어디 또 다 자기 SNS에 다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삭제를 안 한 게 저는 정부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네,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투표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를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이 했잖아요. 네. 검사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검사들은 이 보통 그 재난이 이렇게 생기면 그 재난 원인이 자연재해냐 인재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만 하지. 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생기면은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만약에 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나 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 조치도 더 웃기잖아. 네. 그 조치가 보니까 공무원들 11시까지 출근하라고. 네. 그 첫 번째 그 대통령이 한 첫 번째 조치죠. 그 조치였었습니다. 네. 그럼 손은 누가 키워요? 그거를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고 네. 지금 막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조치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해야 되는 공무원들 그 지자체 공무원들 그렇죠. 제일 밑에 하부 조직인 지자체 동사무소 직원이나 그다음에 구청의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다른 부처하고 네. 협의하고 민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또 필요하면 군인들도 나오게 하고 막 네.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11시에 사고가 더 나도록 다 기다렸다가 너 나와라 이 말이나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 같아. 제가 이제 저거 실시간으로 속보가 떴을 때가 12시 5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12시 5분에 속보가 뜨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 11시까지 출근하라고 했다. 그 저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밤새 일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총동원을 해갖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야 내가 지금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그렇죠. 12시가 넘었는데 야 나 지금 아까 퇴근해갖고 한 3시간 정도는 더 일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일은 11시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고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본인이 출퇴근 늦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 공무원들 출근 혼자서 늦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다른 공무원들 보고 당신들도 늦게 출근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 외에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채팅창에서는 지만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나요? 이렇게 뭐 또 말씀을 주셨는데 본인은 참 정말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놀이 뭐 다 우쭈쭈 해주고 뭐 가카 해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뽕에 맞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 뽕 값은 해야지요. 그리고 그러면 그만큼 또 욕도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게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하는 건 주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통령은 사실 일단 검사만 쭉 하던 사람이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네네. 뭐 모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은 인간적인 마음,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사는 데 대한 어떤 예민까지 안 가도 하여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그 정도가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기는 하고 네. 그러나 나머지 그 밑에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보좌하는 사람들. 네네. 지금 행안부 장관이나
또 뭐 그 청와대 비서진이나 이런 데 그 직접적으로 그 대통령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보좌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저 시민수석 아까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네. 그럼 퇴근해야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한테는 좋은 이야기가 되지만 그거는 결국 국가 운영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란 네네네. 말이죠. 국민들로부터 지금 문매를 맞을 상황을 자기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그 두 개 정부를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또 혹자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윤석열은 일을 못하니까 얘가 나오면 걸그치고 방해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실제로는 그렇다라고 해도 만약에 이제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석하고 있는 거랑 재석하지 않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 만약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에서 다 이게 자기들이 해야 될 조치 사항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처들을 그 예를 들어서 총리가 이야기해도 사실 부처는 잘 안 듣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총리는 또 바지 총리니까. 바지 총리고 네. 뭐 잘 안 듣는 데다가 네. 그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저기 인사권자 거기는 지시를 듣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각 부처의 장들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자기들이 하는 일은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 왜 우리가 나서야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지시하면은 그냥 무조건 따라 나오잖아요. 네. 군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군을 투입해야 될 거냐 말 거냐. 네. 그걸 결정하는 거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게 그 자리에 있고 없고 완전 전봇대라 하더라도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위기관리센터에 가깝게 있어야 되고 네.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그냥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상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시까지 생겼다. 그러면 공군이 나서야 될지 육군이 나서야 될지 뭐 육기공군 합참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입을 바라보고 한다고요. 네. 나중에 그거 했다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 6.25 때 한강 철교를 부쉈어요. 네. 그거를 공군이 부술지 육군이 부술지 해군이 부술지 예를 들어서 뭐 결정을 못 하고 있을 때 그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 줘야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항상 그 정위치 네. 그게 위기관리센터라고 하죠. 거기에 하는 건데 그걸 갑자기 국방부로 청사를 옮겼잖아요. 네. 집무실을. 네. 집무실을 옮기면서 그래 옮겨가지고 이런 재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뭐 지도 차량인가 재난 지도 차량인가 네네네네. 차량이 이동하면서 하면 된다고. 같이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고. 네네네. 그거 어디 있었어요? 그 침수대 때는 침수 차량으로 지금 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이제 잘 닦아가지고 그 눈탱이 쳐갖고 팔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자 댓글창에서 국가 원수를 뽑아놨더니 국가 왼수가 됐네라고 뭐 또 그 채팅 주시는데 진짜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완전히 왼수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하신 말씀 계속 이어가면 또 부처 장관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제 자기들이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할 좀, 수도 있죠. 네네네. 또 그 동원하려고 하면 뭐 예산 들어가야 되고 자기들이 그 서로 이제 미룰 수도 있잖아요. 상대 부처 보고 하라고. 그럴 때 이제 조정해주고 해야 되는 책임자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상징적인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하나는 그 맨홀 같은 거 정리하시는 분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강남역에서 차량이 침수가 됐어요. 순식간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 차에서 빠져나와서 갈 데가 없어갖고 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핸드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 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저 상황 자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이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영화 포스터처럼 만들어가지고 영화 같네 진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블록버스터 K 재난 영화 2022 8월
커밍순 하고 강남역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아 이게 참 그 아이디어들이 참 번뜩이고 재치 있고 그런데 얼마나 정말 이게 재난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은 영화 포스터처럼 하고 또 아빠 꼭 집에 돌아갈게 막 이거 진짜 모든 사람이 저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날은. 저게 진짜 강남역이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아요. 이제 강남역 위치는 맞는 거죠. 네. 야 진짜 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 재난 상황에서 나만 혼자 고립돼 있고 뭐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혹시 또 관종이래 갖고 SNS에 올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샵 강남역 샵 물난리 뭐 뿌잉뿌잉 뭐 이랬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게 그 상황을 딱 상징하는 그림이다라고 해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진에 열광한 것 같거든요. 참 여기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자꾸 한숨만 나오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 우리가 코로나 상황 과학 방역이다 뭐 이럴 네네. 때 각자 도생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저런 상황도 보면은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하는 네. 국가가 왜 있냐. 네. 그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각자 도생이는데 원래 그 각자 도생이라는 거는 나쁜 의미거든요. 네. 원래 공범인 그 무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각자 이제 흩어져서 살도록 하는 그런 네네. 나쁜 의미로 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처해져 있는 범죄를 저지르도 않은 우리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다. 그러면 정말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1도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그 국민만 바라보고 초심으로 한다고 하던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이었었잖아요. 월요일 날 첫 출근해 가지고 도 스태핑 하는 날 그날 네네. 아침에 이제 막 폼 잡고 이렇게 좀 반성하는 것처럼 했다가 그래서 빨리 퇴근했나 보다. 너무 힘들었던 거야 하루가.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아쉬워? 정말 나 휴가도 못 가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다가 나왔는데 기자들 계속 뭐 질문하고 진짜 빨리 갈래 이러고 있는 찰나에서 비가 오니까 또 거기 술 한잔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비에는 막걸리지 하면서 참 이런 이야기로 그냥 비아냥이나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 3, 4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이렇게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쇼도 좀 하고 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월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향후 이제 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아마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아마 엄청나게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뭐 사주에 수기운이 많다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가뭄이나 네. 그 홍수나 이런 재해는 다 그 제왕의 몫이거든요. 네네. 그건 좀 그 천재와 관련해서는 인재와 관련해서는 그 당사자가 있지만은 네. 그 당사자가 없을 땐 전부 다 나라님을 사실은 다 원망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지금 이건 나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스스로 네네네. 그렇게 행동하고 또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제대로 좀 정말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뭐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할 수 없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잖아요. 네. 뭐 우리가 뭐 잘못했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비 온다고 퇴근 안 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면 네.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그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마음이 안 풀리는데 네. 이거는 지금 정반대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니까 아마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참모는 아닙니다만 그 심평 변호사 있잖아요. 경북대학교 아마 그 로스쿨 네네네. 교수죠. 심평 변호사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또 실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누추한 곳을 잘 찾아갔다 대통령이. 그 신림동의 그 사망한 그 현장을 간 걸 보고 방송에 나가서 누추한 곳을 잘 갔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더니 정말 네. 참 답이 그 경북대학교 교수죠? 지금? 네네네. 근데 우리 이제 그 어제 그 신림동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대통령이 그 현장에 이제 그 어떤 뭔가를 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위를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시 개발하라고. 근데 뭐 이미 이제 다 이미 나와 있는 네. 그걸 다시 개발하라고. 그래서 이제 냉동인간설이 또 다시 이제 등장을 했어요. 예전에 그 대선 기간에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약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옛날에 그거였잖아요. 그 구직자 네. 그 어플로 앱을 앱도 만들어 나올 거다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그랬더니 제가 오늘 또 이제 보니까 좀 밑에서 그래도 그거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무식한 것 표시내는 것도 아니고 무식한 줄 다 아니까 네.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네.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아까 지적을 하셨던 게 원래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약간 뭐 이렇게 예전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위기 통제해갖고 뭐 지하에 내려가서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무슨 모니터들을 보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브리핑하는 그 그림을 찍어내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이제 그 물론 뭐 일부러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렇죠.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예,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대통령이 직접 다 챙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찍어서 하는 네. 건데 요번에는 뭐 그 정부 상실을 찍어놨는 걸 보니까 총리하고 뭐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네. 직원 둘이 그 앉혀놓고 네. 뭔 이야기를 하는지 참 그걸 사진이라고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지금 정부는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에 혈안이 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정말 위기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장비들이 노출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광팔 사람들인데 사진이 한 장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청와대에서 용궁으로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잖아요. 네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은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원래 재난관리 네네. 센터가 그 위기관리센터가 거기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전시 상황이든 재난이든 발생했을 때 전 부처하고 다 그 교통이 되는 거라고 네, 해서 네. 그걸 옮기려고 하면은 적어도 뭐 몇천억 네. 조 단위로 그 돈이 들 수도 있다. 네. 또 최근에 새로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첨단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옮기려고 하면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 그때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네. 이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많은 비용이 줄 수 있다 하니까 그거 괜찮다고 네, 뭐 네. 한 500억만 들면은 네. 뭐 옮겨 간다고 그러면서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국방부의 그런 재난 관리 옛날에 네. 그 청와대에 있던 그 시스템이 그 동안에 못 갔을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요. 높다고 지금 뭐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거 가려면 그 시간도 걸리고 네. 그 제가 인천공항 전번에 한번 개항할 때 이야기했던 네네네네. 그때도 이 시스템 하나 이게 옮기는데 그렇죠.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 전부 다 이게 서로 상호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네. 호환이 되려 그러면은 이게 기술 발달 속도가 달라도 네. 이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가 다르면은 네. 그게 호환이 안 돼 가지고 네. 아무리 첨단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음. 근데 그 걸리는 시간 그런 걸 고려하면은 한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네.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안정화시키는 하면. 하면은. 네. 근데 그런 것이 그럼 지금 시간적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볼 땐 안 돼 있는 거야. 혹시 그게 여전히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서 뭐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근데 아마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간 곳이 그 정부 종합 상황실을 갔더라고요. 네네. 정부 종합 상황실은 상황실이라는 건 재난 관리만 하는 데지 재난 안전 그 센터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 상황실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게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게 다 갖춰졌다면은 폼 잡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요. 갔을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그게 지금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 같아요. 왜 이제 일반인들도 이사할 때 보면 꼭 이삿짐 하나씩 빼먹고 가거든요. 잘 안 쓰거나 아니면 뭐 서랍에 짱 박아놨던 거나 이런 건 이삿짐을 빼먹고 가는데 아마 그 청와대 지하실에 아직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네. 왜냐하면은 근데 그게 꼭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평소에는 거의 안 써요, 사실. 네네. 1년 해봐야 뭐 몇 번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만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항상 평시에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돼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옮긴다고 해도 옮기는 과정에서 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공백이 안 생겨야 되니까 네. 이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긴다는 것도 그 보안이 될 수 네, 네, 있으니까 네.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직접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돼 있다면은 글로 갔겠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거기 가는 모습을 안 안 보여주잖아요. 보였으니까. 그 지금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카드 뉴스 같은 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그 첨단 시스템을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 사진을 찍어서 그럼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그거가 청와대 우리 나와도 전문일 이거 때. 할 수 있다라고 할 텐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림동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사진을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나온 저 모니터 보시면 저게 지금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하면서 밑에 보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걸 로고를 찍어 갖고 나온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치면은 최고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만든 지금 카드 뉴스라고 하는 건데 사진도 문제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문제고 저는 이거는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그 시스템도 없고 그런 게 100% 같아 보여요. 정말 저걸 그대로 보면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인데 네. 지금 국민 이미 거기서 사망 사고가 났는 지점에 서가지고 바라보고 어떻게 사고가 났지 하고 그냥 들여다보고 구경하고 있는 게 안전이 그걸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데 나는 못했다라는 이미지가 도리어 읽히는 것 같아요. 참 저 디자인한 사람도 진짜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왜 홍보팀이 계속 코바나 컨텐츠랑 연결돼 갖고 뭐 지인들을 영입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제가 요거는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탁현민 그 전 선임 예, 행정관 그 탁현민 행정관이 그 뒤에 의전- 비서관 됐나요? 네네. 네. 전문가를 좀 써라 이렇게 좀 쓴소리를 했어요. 그 본인이 보기에도 분명히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돌아가는 모든 업무들이 지금 현재 용궁의 인적 구성이나 아니면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뭐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는 이제 나름 연출을 해서 찍은 거겠죠. 그렇겠죠. 근데 연출을 했는 것 치고는 정말 너무 후지게 했네. 저 안에다가 술을 넣었었어야 돼요. 그 지하실 안에다가 술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게 하면 눈에서 총기가 나오면서 번쩍번쩍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뭐 저런 모양새밖에 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나쁜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잘못되라. 더 잘못돼 갖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더 막 진짜 그 폭락으로 가라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런 얘기를 못 드리는 게 뭐냐면 근데 결국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가장 좀 어려워하고 소외된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제일 큰 피해 당사자가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명 피해도 계속 발생할 거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저는 진짜 윤석열 정부가 이번 재난에 대해서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거든요. 재난은 일단 무조건 잘 대응해야죠. 네네. 우리 국가 전체 재산이 없어지는 건데 네. 이 뭐 누구 한 사람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 못 한다고 하나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냥 그 전부 없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런 부분들은 그거 그냥 뭐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재난.
그리고 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지금 그 전부 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네. 이재민이 생긴다는 거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그 선진국 반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네. 그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건 총체적인 국가 통제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야말로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네. 지금 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렇게 5년을 가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것인가. 근데 이 앞에 정부들도 이 지지율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도 사실은 그 이보다 더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때는 뭐 쇠고기 수입이라든지 네. 이런 거 광우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것 때문에 그거를 저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고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헤쳐나갔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5년을 마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죠. 어떤 특정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온 전반에 걸쳐 가지고 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느 하나 뭐 괜찮은 곳이 없단 말이죠. 네. 아 그거 하나는 좀 잘하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지. 네. 가장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들이라도 하나라도 잘하면 그 잘하는 거라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도 잘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뭐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해. 완전 그 제왕적이고 독재적 발상이잖아요. 네.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토달지 마 이거잖아요. 온 국민이 뭐라고 해도 그럼 다 좀 잘못됐 그 넘긴다는 게 밑에 사람 자르는 거. 네. 근데 자르는 것도 함부로 안 잘라도 네. 문제가 있어서 자를 사람이 지금 수두룩 줄비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자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왜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그 아이디어는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 시절에 5세 입학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박순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랬잖아요. 그때 그 대통령 업무 보고 독대 네. 보고 할 때 대통령이 그 5세 그거를 빨리 그렇죠. 추진해 보라고. 네. 대통령이 그 지시를 직접 했잖아요. 네. 그 인수위에 때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네. 그거를 업무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죠. 그럼요. 그거는 인수위 뭐 의논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 이거를 대통령 보고 단계에서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순간부터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책임도 대통령한테 있는 대통령한테 거죠.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 제가 여쭤봤었던 게 예전 정부는 업무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예전 정부 정상적인 정부였다라고 하면 업무 보고 시간에 뭐 교육부 장관이 누구의 오더를 받았든 뭐 했든 간에 5세 입학을 얘기했다 그러면 뭐 교육 관련된 그 참모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교육 비서관, 교육 사회문화 뭐 비서관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죠? 수석실이 있을 테니까. 그럼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 5세 미만은 아직까지 그 입학 정년기로서 맞지 않다. 그러니 또 그러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걱정도 크고 또 뭐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5세에 들어오면은 이거 지금 케어하기가 힘드니 이거는 좀 그 고려해봐야 됩니다라고 옆에서 거들 텐데 단둘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 완전 즉흥적.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오세훈이 괜찮지 이렇게 한 게 아닌가요? 근데 나는 그래서 윤 정부를 네. 윤졸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윤졸부라고 불러야 된다. 네. 완전 졸속이고 소통도 안 되고 네. 불통인 거예요. 네. 모든 게. 참 그래서 뭐 책임 전가만 하고 계속 그러는데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공정부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크로비스타 주민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명도 차를 이용할 수 없어갖고 헬기를 띄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줄까봐 접었다.
저는 그 해명을 보면서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민주당원인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그러는데 최고 결정권자가 자기네 동네 주민들이 헬기 뜨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안 나갔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변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존중해야 되는 국민이 따로 있고 그냥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들이 있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서 국민이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국민, 그 국민과 네네. 그다음에 국민대학의 국민. 아, 네. 그 국민들이 윤석열 씨한테는 그게 국민으로 보이겠죠. 네. 그러겠네요. 이제 국민대학교 이제 논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단신으로 나왔던 얘기가 숙명여대에도 논문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석사. 네네. 근데 숙명여대에서는 졸업생들이 무슨 평가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석사학위가 취소가 돼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줄줄이 그 위 나중에 받았던 거 다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격 없는 자가 박사학위 과정을 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민양이 당했던 그 모든 거를 조금이지만 이렇게 좀 그래도 그 심정적으로는 좀 갚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민대학이 지금 하는 태도를 보니까 네. 국민대학에서 그렇게 그 박사학위 그 자체에 뭐 논문 표절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네네네. 내림으로써 마치 박사학위가 정당하게 된 것처럼 했는데 만약에 이 국민대학에서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디 뭐 제출해가지고 교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 그런 과정들이 네. 사실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절대적으로 막았는 것 같고 네. 첫째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국민대학 사태를 내가 이 사태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이 학문을 절도를 한 거잖아요. 표절하는 그 절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 저 나쁜 생각했어요. 학문을 훔쳤다. 네. 그 사실 그 학술적인 연구 실적을 그 도용했다는 것은 네. 그건 절도잖아요. 일단 그렇죠. 훔쳐온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경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부인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여서 아마 네. 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대학이 다른 대학이 못 받는 예산을 아마 교육부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받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요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좀 연결시켜서 지금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우리 모든 그 지금 일반 그 국민대학을 제외한 네. 모든 지적 어떤 그 재산권과 네네.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보면 저거는 도저히 그냥 그 표절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다고 이미 결론이 네네. 났는 상태고 국민대학이 어떻게 발표할까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뭔가 대가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 뭐 그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그 청장님하고 같이 방송했던 소재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국민대가 소유했던 좀 이상한 정황도 좀 있었죠. 아 그렇죠. 지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학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 시점이 이제 김건희 씨가 이 박사학위 하고 학교 다닐 때 하고 네. 조금 시점이 상당히 그 일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이 원래 그 재단 이사장이 쌍용의 그 손자자 원래 옛날에 김성곤이라고 네. 그 옛날 공화당이라고 옛날로 올라가는데 박정희 시절에 재무 담당 그 당의 재무 그 요즘 치면은 사무총장과 정도. 같은 네, 역할을 네. 한 실세가 되는 거죠. 실세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때 그 박정희한테 그 반기를 들면서 그 날아갔던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쌍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쌍용 건설도 있고 네. 쌍용 양해가 네. 원래 시멘트. 예. 원래 그때 시멘트는 그 당시에
박정희 시절에는 시멘트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건설 그렇죠. 시대 붐이니까. 네. 건설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막 그때 그 현대가 막 성장하고 있던 그 시절인데 그때는 시멘트가 없으면은 건설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시절에 시멘트 회사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시멘트 회사들은 다 박정희의 그 은덕을 잇고 재벌로 컸던 그런 회사들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쌍용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연결시켜서 나중에 이제 또 그 쌍용이 그 성곡 미술재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그 신정아 사건 네네네.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좀 긴데 네. 그 변양균 씨하고 네네. 그게 이제 국민대학하고 다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뭔가 의혹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또 의견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윤석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있더라고요. 누구죠? 이명박이요. 아 그래요? 그래서 8.15 사면이 거의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지금 이제 사면에서 거의 배제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조선일보에 그런 뭐 내용이 나오는 모양이죠. 네네. 그래서 김경수도 안 되고 이명박도 사면이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면서 아마 사면이 좀 글렀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그 기사 나오길래 청장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죠. 아, 그래. 근데 사실 그 사면을 하는 순간 아마 지지율은 거의 그 한 자릿수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면을 강행하지는 않겠죠. 그거는 미친 짓이죠. 네네. 그래서 어차피 또 밖에 나와 있고. 그렇죠. 지금 뭐 사면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 나와가 할 짓 다 하고 다니는데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돌아다닐 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쿨한 척하면서 지지율 하락에 일희일비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 거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지율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지금 네. 지지율 떨어지면 결국 이제 지지율이 그 10%대로 내려가면은 뭐 바로 하야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네. 신경 쓴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전체 흐름이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잘못을 고치면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고치려고 하면 총체적으로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빼면 딱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윤석열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뭐 쉽게 수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이거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네. 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그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가의 그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네. 그럼 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없던 힘도 나게 하는 네.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그 위치인데 지금 완전 희화되어 가지고 동네 바보 형처럼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민주 진영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지금 네. 보니까 틀림없이 동네 바보 형은 맞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에이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골수 어르신 지지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됐다라는 건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큰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70대, 80대 이제 노인분들이 지금은 잘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은 뭔가 그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세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악재만 터지고 또 내가 뭐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 바꾸려는 것은. 네.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바꾸겠어요? 그렇죠. 지금 자세 보면 하나도 그런 자세가 아닌데 그래 지금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막연한 희망 그냥
내가 뽑았는데 바로 내가 거둘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뭐 잘 앞으로는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지 실제로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뭐 오늘은 비 소식이 또 있다고 해요. 비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마무리할 때 홍대의 빗소리는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 지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이 굉장히 좀 약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산 주변이나 옹벽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뭐 싱크홀이나 기타 등등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당분간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고 좀 저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동네는 뭐 제가 이제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산 주변이나 이래서 그 폭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없던 싱크홀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런 데는 집안이 네, 갑자기 이렇게 생기기는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누가 이제 이렇게 비닐 포대기 같은 데다가 뭐를 담아가지고 네, 막기는 막아놨던데 네, 네, 그런 일들은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차 운전 같은 것도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갑자기 산사태 같은 것도 집안이 지금 다 비가 오래 오면은 요즘은 뭐 공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지 네. 몰라도 이 집안이 그냥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네,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그거는 뭐 정말 알 수가 없는 겉으로 그렇죠, 멀쩡하니까 그렇죠. 밑에 그냥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다녀야 될 것 같고 네. 좀 이게 다져질 때까지는 전부 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지금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네. 그 이제 그 집안의 액상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알지 난? 그래요? 네, 그래서 조심하시고 정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요. 김 선생이 특별히 고른 아주 잠 잘 오는 ASMR을 틀어드릴 건데 댓글로 이 소리가 무슨 소리구나라고 맞추신 분께는 안원구 청장님께서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잘 귀 기울여서 편안하게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이 되겠지만 또 우리는 또 살아야 되니까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 다 돌아보면서 열심히 또 살아가는 방법을 또 찾아봅시다. 네. 그리고 오늘 잘 주무시고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